우리 식단 특성상 사실 탄수화물 섭취는 차고 넘치는데 단백질은 좀 자칫 부족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2명 중에 1명꼴로 단백질 섭취량이 필요량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기도 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50대가 넘어가잖아요. 매일매일 단백질을 내 체중 1kg당 단백질 1g 이상은 꼭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50kg다. 그러면 50g 단백질 먹어야 돼. 내가 70kg다. 그럼 70g 이상은 꼭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단백질 꼭 드셔야 되는 이유로 근감소증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근육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 그리고 소화기의 문제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죠. 비알코올성 지방간. 나는 알코올 섭취 안 하는데 건강검진 했더니 지방간이래네. 이거 역시 단백질 부족으로 그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도 간에 지방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하고 관련이 깊어요. 간이라고 하는 건 지방 조직과 함께 지질 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남는 탄수화물을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서 지방 조직에게 저장되도록 한다든지 또 소장에서 흡수한 지방산을 운반해 와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이 아포단백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간에서 생성된 지방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해. 그러니까 간에 그대로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식단을 보니까 나는 단백질이 부족하네? 이러면 장내 세균총의 구성과 기능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그대로 장 그리고 간 문맥으로 연결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내 세균총에서 만들어내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지방 축적을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럼 지방 축적이 되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혹시 단백질 부족이 아닐까? 내 몸이 보내오는 단백질 부족 신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내 몸에서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럴 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 피로감입니다. 이유 없이 나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도 이 자세와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55세 이상이다. 그럼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 부족하다. 그럼 근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기력이 없어. 그러면서 균형 유지가 더 어려워집니다. 부상도 더 커지겠죠. 신진대사 더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빈혈이나 만성 피로까지 악화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은 생선, 닭고기, 달걀, 이 단백질 음식을 추가하지 않으면 탄수화물 비율이 어때요?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단이잖아요. 그리고 당분이 높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어때요? 밥 먹고 나자마자 막 졸음이 쏟아져. 피로감이 내가 심하다. 그러면 먼저 식단에서 구운 생선 한 조각,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음식 추가해 보세요. 이것도 여의치 않다. 그럼 달걀 한두 개라도 추가해 보시고 피곤이 덜하나? 이 변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울감입니다. 나 우울하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 한번 늘려보세요. 우리 뇌는 세포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다. 행복 호르몬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 자극 호르몬이다, 도파민 들어보셨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식단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럼 어때요? 내 몸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 충분히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수치가 낮아져. 그럼 어때요? 우울하거나 굉장히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그러면 두부, 콩 같은 단백질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복감입니다. 항상 허기 가죠. 너무 배가 고파. 고기나 단 것 같은 특정 음식에 대한 식탐이 내가 너무 늘었다. 그러면 이거 단백질 부족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어때요? 더 천천히 소화되는 편이잖아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내 몸에서 빠르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혈당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혈당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당분을 더 갈구하게 됩니다. 내가 허기하고 폭식이 반복된다. 그러면 내 평소 식단에서 나 단백질 섭취가 좀 너무 낮나?
의미일 수 있다는 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뒤돌아서면 배가 고파 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소 드시는 식단에 달걀 프라이 하나 아니면 두부 몇 조각을 한번 추가해 보세요. 오, 공복감이 없어졌어? 맞아요. 네 번째, 회복력에 저하입니다. 상처나 통증이 평소보다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단백질이 부족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베이거나 긁힌 상처가 생긴다든지 타박상으로 생기는 멍 그리고 염좌의 회복은 단백질 섭취하고 관련이 깊어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충분한 콜라겐을 못 만들어. 회복도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호르몬 조절하죠. 질병과 감염병 물리치는 백혈구 세포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하고 철분으로 혈액 성분이죠. 헤모글로빈 요거 생산해서 전신에 산소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신에 어떻게 산소가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통증, 질병의 회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회복기 환자의 몸보신으로 사골국, 고기, 달걀 같은 회복식을 준 이유도 바로 이 단백질 섭취가 면역력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 근육 감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년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까지 커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이유 없는 피로감, 우울감, 공복감과 끝도 없는 식탐, 상처하고 통증이 너무 오래가는 회복력 저하, 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왔다. 그럼 내가 평소 먹는 식단에서 단백질 좀 더 추가해 주세요. 체중 60kg 내외의 성인이다. 그럼 하루 필요한 단백질은 지방이 적은 살코기 혹은 생선 이거 100g, 두부 한 모, 아니면 달걀 두세 개 정도 양이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동물성만 먹고 식물성만 먹고 노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렸어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이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안 먹다가 단백질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잖아요. 그러면 간하고 콩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이 분해된 단백질의 대사산물이 콩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되잖아요. 근데 안 먹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단백질이 막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콩팥에 과부하가 걸려요.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양을 늘려가면서 단백질과 건강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으로 맛있게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년 건강 충분한 단백질로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우리 해밀레님들 오늘도 단백질로 해밀레 하세요.